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제2장 수화 설비에서 최절 운전과 펌프 성능 시험, 그리고 압력 스위치의 정지점과 기동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절 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펌프의 임펠러라고 있는데, 임펠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풍기의 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 안에 날개가 회전을 하게 되면 물이 배관을 따라서 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의 흐름 없이 펌프만 작동하기 때문에 배관 내의 압력이 상승하고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최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원인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게이트 밸브를 폐쇄하게 되면 물이 투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절 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화재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헤드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가멸이 되게 되면 소화수가 방수가 됩니다. 하지만 가압 송수 장치인 펌프는 전격 토출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최절 운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펌프가 일정 압력을 넘어서면 정지를 해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절 운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최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펌프와 밸브 사이에 분기점을 만들어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하고 배관을 통해서 물을 이와 같이 방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릴리프 밸브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서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개방 압력이 올라가고,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면 개방 압력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정을 하는데, 배관에 보시면은 분기점에 배관의 중간 지점에 사이트 글라스가 있습니다. 유리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릴리프 밸브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시험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주펌프에 학교 실습실에 있는 주펌프의 명판입니다. 명판에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향정 45m와 그리고 토출량 0.26을 보시면 됩니다. 토출량 0.26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 1000을 합니다. 따라서 260리터가 됩니다. 분당 260리터씩 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량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260이다. 전격 유량은 260. 그러면 최대 유량의 경우에는 260에다가 얼마를 곱했죠? 그렇죠. 150%, 1.5를 곱합니다. 그러면 260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 390이 되겠죠. 따라서 260과 390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의 구성 요소는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가 있으며, 그 사이에 유량계가 있고 다음과 같이 100%인 260과 390에 표시를 해둔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량계가 원하는 유량이 됐을 때 여기 있는 6번의 압력계 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격부하 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유량 운전이라고 하는데,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고 전격 유량 상태인 260이 되면 전격 토출 압력, 전향정이 45m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면 0.45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이 0.4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격부하 운전을 시험하는 방법은 개폐 밸브를 먼저 완전 개방을 하고, 개폐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고 유량 밸브를 약간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저수조의 물이 이와 같이 성능시험 배관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유량계를 보면서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게 되고 260이 되었을 때 압력값을 읽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주펌프를 정지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대 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 유량 운전, 피크점을 찍는다, 피크점에 부하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량 조절 밸브를 더 개방을 하게 되면 3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밸브의 열림을 멈추고 압력계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전격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0.45의 65%를 계산을 해주시면 65%면 100으로 나눴을 때 0.65가 되겠죠. 그러면 0.29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 압력 이상이 압력계에서 읽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유량 조절 밸브를 중간 정도로 개방을 시켜놓고 주펌프를 수동 기동합니다. 유량계를 보면서 천천히 유량 조절 밸브를 열어주시고 150%인 390이 됐을 때 압력을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펌프를 정지합니다. 복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는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즉 끝났기 때문에 여기 성능 시험 배관을 쓸 수 없도록 개폐 밸브를 닫고 유량 조절 밸브를 닫습니다. 그러면 닫아뒀던 1번의 개폐 밸브를 토출축 1번 밸브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열어주고 3번, 4번은 닫는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관에서 주펌프, 충합펌프 선택 스위치를 다 전부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펌프의 성능 곡선과 그리고 판별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2개. 곡선을 보시면은 X축은 유량을 의미하고 Y축은 양정을 의미합니다. 양정이라는 것은 압력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 그 펌프의 명판에 보시면은 100% 유량이 260이었고 150% 최대 유량이 1.5배인 390이었습니다. 이때 100% 압력이라는 것은 45m이기 때문에 0.45 메가파스칼을 의미하고 65%라는 것은 0.65를 곱해서 0.29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140%라는 것은 1.4를 곱해주면 됩니다. 0.45에 1.4를 곱하면 0.6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 유량인 260이었을 때는 0.45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최대 유량인 390이 되면 당연히 압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65%인 0.29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량이 없을 때, 토출량이 0일 때는 140% 압력이 미만이어야 된다. 즉 과압이었을 때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서 압력을 더 이상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판단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최저 운전 시에는 140% 이하인지, 즉 최저 압력이 되면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00% 유량 상태에서는 전격 토출압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최대 유량인 150%였을 때는 적어도 65% 이상이 압력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압 통출 장치인 압력 체인버가 기동 정지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표가 아래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65%, 100%, 140% 이상, 미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값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측정한 값들을 보시면은 전격 운전 260이었을 때는 0.45가 이상이 나와야 되며 150%였을 때도 0.29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최저 운전 상태에서는 0.63이 되면
과압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0.63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은 140%인 0.6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측값 보면 0.5이기 때문에 0.63 이하입니다. 0.45는 0.45 이상이고 0.4는 0.29 이상이기 때문에 이 실측값을 봤을 때는 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운전이라는 것은 전격 토출량이 몇 프로? 그렇죠. 150%가 됐을 때 적어도 몇 프로? 그렇죠. 65%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저 운전 시 릴리프 밸브 나사를 조이면 개방 압력이 올라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여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사를 한번 조여봤을 겁니다. 시계 방향이 조이는 거고 반시계가 푸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계는 조이고 반시계는 푼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시험 후의 복구 방법인데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는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당연히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닫아줘야 되고 펌프 토출축은 열어줘야 되겠죠. 폐쇄가 아니라 열어준다. 답은 X. 제어반 같은 경우에 주펌프와 충압펌프는 무조건 뭘로? 그렇죠. 자동으로 놓아준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내 소화전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세팅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체인버의 구성 요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체인버에 보시면 상단에 압력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개폐 밸브와 아래 하단에 보시면 배수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값을 볼 수 있는 압력계가 있고 그리고 과압 시에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낮춰주는 안전 밸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압력 스위치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디프점이라는 것과 레인지점이라는 것을 세팅할 수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세팅을 해주는데 기동과 정지를 세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지점인 펌프의 정지 압력을 우측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정지 압력과 기동 압력의 차이인 디퍼런스, 디프점을 좌측에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동점과 정지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라는 것은 레인지와 디프 눈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프점이라는 것은 차이값이기 때문에 정지 압력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정지압에서 기동 압력을 빼면 디프점이 됩니다. 그러면 기동 압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레인지 값에서 정지 값에서 디프점을 빼면 반대로 기동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의 운전은 기동 압력에서 시작해서 정지 압력까지 펌프가 운전을 한다. 운전의 범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는 평상시에는 배관의 압력을 검지를 하고 있다가 압력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배관 내에 물이 빠지게 되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고 정기적인 신호를 감시 제어반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할 수 있겠죠. 계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점의 경우에 주펌프는 펌프 명판에 있는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m라고 전향정에 쓰여 있다면 1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8메가파스칼이 주펌프의 정지점이 되고 충압펌프의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0.05 정도 낮게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0.8에서 0.05를 빼면 얼마? 0.75가 되겠죠. 따라서 0.75를 충압펌프의 정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기동점의 경우에 주펌프는 자연 낙차, 즉 건물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높이에다가 옥내 소화전은 0.2를 더하고 스프링클러는 0.15를 곱해서 기동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연 낙차 앞 건물의 높이가 없다라고 하면 실습실의 경우에는 다 위치가 0점입니다. 위치차가 0점이기 때문에 자연 낙차를 0으로 볼 수 있고
영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0.2를 더합니다. 따라서 0.2 메가파스칼을 주펌프의 기동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하 펌프의 기동점의 경우에는 주펌프보다 0.05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주펌프의 기동점이 0.2에다가 0.05를 더하면 0.25 메가파스칼이 추하 펌프의 기동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펌프의 정지점 같은 경우에 펌프의 땡땡을 압력으로 환산한다라고 했는데 명판에 붙어 있는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0.2를 더하고 스프링클러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스프링클러는 0.15라고 했습니다.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하 펌프의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0.05 낮게 설정하고 맞죠? 충하 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보다 0.05 높게 설정한다.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운전 범위는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 사이이기 때문에 답은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낮다 높다 부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에 있는 펌프의 명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향정의 값이 45m로 되어 있습니다. 45m. 따라서 주펌프의 정지점은 45m를 100으로 나눠주면 0.45가 되겠고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따라서 0.45가 되겠고 충하 펌프는 주펌프보다 0.05 낮기 때문에 빼게 되면 0.4가 됩니다. 그러면 기동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동점은 실습실의 위치점 차이가 전부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옥내 소화전 0.2를 더해주면 0.2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충하 펌프의 기동점 같은 경우는 주펌프보다 0.05 높습니다. 플러스 0.05. 따라서 얼마? 0.25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럼 디프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정지점 0.45에서 0.2를 빼면 0.25가 되겠죠. 추하 펌프의 디프점은 0.4에서 기동점인 0.25를 뺍니다. 그럼 0.15가 되고 수직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주펌프가 기동을 하며 그 다음 추하 펌프가 기동을 하고 그리고 추하 펌프가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펌프가 정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바이기 때문에 메가파스칼을 바로 바꾸려면 10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4.5, 4, 2.5, 2 이와 같은 형태로 디프점과 레인지 값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